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옛적 시골에 박생원이라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박생원은 약관의 나이에 생원시에 합격하였지만 그 이후로 백과에서 번번이 물만 먹었고 자식이라고는 딸만 줄줄이 낳았으니 언젠가부터는 술로 세월을 보내며 살았지요. 아이고, 이내 팔자야. 젊은 나이에 생원시에 급제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니 이제는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없는 한량이니 여보, 거참 술맛 떨어지게 왜 또 부르고 그러? 며칠 뒤가 우리 난이 시대 걸은 생신이라 와서 식사나 하시고 가랍니다. 당신은 참 좋겠소. 뭐가 말이오? 집안에 양식은 떨어져도 당신 드실 술은 끊이질 않으니? 거참 당신도 부러우면 이리와 한잔하던가. 난 됐어요. 맨정신으로 살기도 힘든데 나까지 취해 살면 우리 딸 자식들 누가 걷어먹이겠어요? 딸들이야 나이 찰 때마다 시집 보내면 그만인 것을. 뭐가 걱정인가? 에휴, 일평생을 저리 속 없이 술독에 빠져 사니. 인연의 팔자야. 세월을 한탄하며 돌아서는 아내의 뒤로 박생원은 말없이 술잔에 술을 따르고 있을 뿐이었지요. 며칠 뒤 박생원이 의관을 정제하고 사돈집으로 향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봄에 어느 가문인지도 모르고 그저 입 하나 덜 자고 딸을 시집 보내고는 처음 사돈집에 가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박생원이 사돈집에 당도하니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많은 종들의 술을 보고 박생원은 기가 눌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딸을 보니 비단옷에 옥비녀를 꽂은 모습이 어찌나 곱던지 한눈에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지요. 내가 진정 난이가 맞더냐? 아버지, 벌써 제 얼굴 잊어버리셨어요? 아니 그럴 리야 있겠냐마는 비단옷에 옥비녀를 한 내 모습이 익숙치는 않구나. 아버지, 저는 아버지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어서 들어오셔요. 시부모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 어서 들어가자꾸나. 박생원이 처음 사돈을 만나 인사를 하고 앉아 있으니 곧이어 종들이 밥을 내오는데 반질반질 윤나는 녹그릇에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산의 진미가 가득 올라간 상을 보니 박생원은 입이 떡 벌어져 담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집 음식이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올시다. 어찌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받고 입맛 타령을 하겠습니까? 박생원이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감탄에 마지 않고 있는데 곧이어 반주로 홍주가 나오는데 부드럽게 술술 넘어가는 그 맛에 그만 과음을 하여 박생원은 인사불성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 며칠을 더 사돈집에서 머무르며 끼니마다 맛있는 음식과 술로 세월을 보내다 돌아갈 때가 되니 사돈집의 녹그릇이 탐이 났지요. 박생원은 사돈집이 일이 잘 사는데 녹그릇 몇 개 가져간다고 표가 나겠나 싶어 사람들이 잠든 때를 틈타 녹그릇을 챙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바깥사돈이 박생원을 불러다 술을 자꾸 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술을 한정없이 들이킨 박생원은 계획과 달리 깜빡 잠이 들었지요. 며느라가야, 내 아버지 잠자리 좀 잘 마련해 드리거라. 네, 아버님. 그런데 그날 새벽 기름진 음식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박생원의 뱃속에서 전쟁이 난 것처럼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고 배가 살살 아파오니 잠이 깬 박생원이 얼른 일어나 뒷간을 갔는데 문고리를 잡자마자 그만 바지에 똥을 뿌지직 싸버리고 말았죠. 아이고 이를 어째? 박생원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문고리만 잡고 있는데
마침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 정신이 번쩍 든 박생원은 바지를 훌러덩 벗어서 손에 들고 개한테 똥을 핥게 해서 바지를 좀 깨끗하게 할 심산으로 개를 꼬드겼지요. 누렁아, 이리온. 어서. 이리 와봐. 여기 만난 거 있다. 개는 구수한 똥 냄새가 나니 박생원의 눈치를 살살 보다 그만 바지를 물고 도망쳤지요. 박생원은 큰 소리도 못 내고 아랫도리가 홀라당 벗겨진 채로 바지를 뺏으려 개를 쫓아갔지만 그 개가 어찌나 날렵한지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딸네 집에 와 똥을 싼 것도 망신스러운데 바지까지 잃어버렸으니. 박생원은 아버지가 돼가지고 딸을 볼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 박생원은 그만 두루마기만을 걸치고 몰래 도망갈라 하다가 순간 녹그릇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갈 때 가더라도 녹그릇은 챙겨가야지. 녹그릇이 없어져도 설마 내가 가져갔다고 생각하겠나? 박생원은 몰래 부엌에 들어가 녹그릇을 주섬주섬 보자기에 주워 담았습니다. 야, 그것들 참 반질반질 윤나는 것 좀 봐. 박생원이 녹그릇을 등에 한 짐 짊어지고 나오는데 그만 문지방에 걸려 자빠져 버렸지요. 와장창창 녹그릇들이 여기저기 나뒹구는데 박생원의 꼬라지가 두루마기까지 부러져서 아랫도리가 훤히 다 드러나고 넘어져 어디를 다쳤는지 누운 채로 꼼짝도 못하게 되었지요. 아이고, 아이고. 술도 과하게 마신 데다 넘어져 일어나지도 못하니 박생원은 앓는 소리를 하다 그만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동이 훤히 텄습니다. 바깥사돈이 뒷간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부엌 쪽에서 드르렁드르렁 코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 부엌에 가 이 난장판을 모두 보니 세상 이런 우스운 꼴을 여태 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생각해보니 아랫 것들이 이 꼴을 봤다가는 집안에 이런 망신이 없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돈을 얼른 깨워 시치미를 뚝대고는 말했지요. 아이고 사돈, 아무래도 제가 지난 밤에 술을 너무 권했는가 보. 얼른 채비하고 아이들 아침 문안이나 받으십시다. 그 소리에 눈이 번쩍 뜨인 박생원이 자기 꼴을 보니 입이 떡 벌어져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요. 그저 사돈이 시키는 대로 두루마기로 아랫도리를 겨우 가리고 대청마루에 가 앉았는데 아침 일찍 딸 사위가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오지 않겠습니까? 박생원은 간신히 아랫도리를 가리고 대청마루에 좌정하고 앉아 떡하니 무게를 잡고 헛기침도 흠흠 하면서 문안 인사를 받으려 하는데 이때 일이 벌어졌지요. 새벽에 박생원의 똥 싼 바지를 물고 간 똥개가 마침 마루 밑에서 잠을 자고 있다. 어디서 또 구수한 똥 냄새가 나니 벌떡 일어나 냄새 나는 곳으로 가 마루판 사이로 똥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더니 똥 묻은 박생원의 궁둥이를 혓바닥으로 핥았지요. 이러니 딸 사위 문안 인사 받으려고 무게 잡고 있던 박생원은 어디서 온 개가 자기 궁뎅이를 핥아대니 너무 간지러워 궁둥이를 이리 들썩 저리 들썩하면서 으흐흐 웃어댔지요. 그러다가 바깥사돈 눈치를 보니 험 하면서 자기를 째려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자기 궁둥이를 손톱으로 꼬집으며 간신히 간지러움을 참았지요. 그때 스물스물 어디선가 똥냄새마저 올라오는데 박생원이 간지러운 것을 참다 눈물을 찔끔거리다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킬킬 웃어대니 결국 뒤로 넘어가고 말았지요. 아, 이걸
어찌합니까? 순간 딸 사위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마저 박생원의 그 꼴을 보고 말았으니 딸은 순간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고 생각해보니 잘못했다가는 이번 일로 평생 시댁에서 괄시를 받게 생겼으니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며느리의 얼굴을 본 시아버지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애고고, 사돈, 옛말에 친정아버지가 딸 시댁에 가서 난장판을 만들고 망신을 당하면 시집간 딸이 잘 산다고 하더니 사돈께서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러 망신을 당하시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셨으니 아무래도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왔나 보구려. 그 말에 집안 사람들이 모두 맞장구를 치니 박생원은 오히려 더 몸둘 바를 몰라 했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박생원은 그날로 술을 끊고 할 일 없이 집안일에 힘쓰니 남은 딸 자식들 모두 좋은 집에 시집 보내고 여생을 편히 살았다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늙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도둑이 들어와 마루 밑에 숨어 있는데 부시럭거리는 소리를 들은 할멈이 할아범을 흔들어 깨웠지요. 영감, 마루 밑에 도둑이 들었는지 아까부터 무슨 소리가 나오? 도둑은 무슨 도둑? 쥐새끼가 그러겠지? 이때 마루 밑에 들었던 도둑이 주인 영감의 대답을 듣고 옳다구나 하고 찍찍 쥐 소리를 냈습니다. 저봐, 저게 쥐새끼 소리가 분명하잖아. 쥐새끼 소리보다 큰 걸 보니 분명 쥐새끼가 아닌 게 분명해요. 그럼 고양인 게지. 다시 할아범의 말을 들은 도둑은 야옹야옹 소리를 냈습니다. 저거 봐, 고양이지? 고양이보다는 소리가 큰걸요. 고양이가 아닌가 보오. 고양이보다 크면 누렁이겠지. 도둑놈은 이어 개소리를 흉내내어 멍멍 짖었습니다. 저거 보라니까 누렁이 소리가 분명해. 개소리도 아니라니까요. 그럼 송아지 소린가? 그러자 이번에는 도둑놈이 음매음매 송아지 울음을 흉내내는데 때마침 이웃집 영감이 살인문을 밀치고 들어오며 말하길 어째 송아지가 마루 밑에서 우는고? 그러고 보니까 참으로 괴이하구나. 쥐새끼가 커서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커서 개가 되더니 개가 커서 송아지가 되었으니 그 좁은 마루 밑에서 대체 어떻게 살지? 부부가 등잔을 등에 넣어가지고 나오니 밖에 서 있는 영감 때문에 도망을 못 간 도둑은 한 꾀를 내어 거참 이상하다. 송아지가 크더니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마루 밑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마침 잘 됐다. 늙도록 아들이 없더니 오늘에서야 도둑님 아들을 얻었으니 하면서 새 노인이 달려들어 도둑놈을 묶으니 묶인 도둑놈이 하는 말이 도둑놈도 아들은 아들인데. 하더랍니다. 옛날 한 사람이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다른 친구 둘이 수군수군 하다가 이 친구를 보고 이야기를 뚝 그치지 않겠습니까? 대체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우리 그치냐? 그러니 한 친구가 아니요. 뭔데 나만 빼고 무슨 수작질을 하려고? 그럼 자네도 같이 할 건가? 뭘 말인가? 둘은 가만히 한 친구의 눈치를 보다 간신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저 건너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 집 딸 혼숙감을 훔치기로 했는데 같이 가세. 뭐라고? 임마들아 너희들 그러다 죄받아. 안 되겠네. 일단 이야기를 들었으니 무조건 자네도 같이 해야 하네. 아니 내가 왜? 우리는 하기로 했는데 내가 안 하면 우리를 고자질할 것 아니냐? 한 친구가 이야기를 듣고 어이없어 하는데 다른 두 친구가 이 친구를 협박하니 하는 수 없이 대답했지요. 야 알았다. 그날 밤에 세 친구는 부잣집에 가서 혼숙감을 도둑질을 해다 그걸 먼 읍내에 가서 팔았는데 생각보다 돈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 세 친구가 서로 상의한 결과 돼지를 한 마리씩 사다 기르기로 했지요. 그렇게 셋이 돼지를 사다가 기르는데
하루는 맨 나중에 억지로 끌려 들어가 도둑질한 친구의 돼지가 죽었습니다. 야, 우리 돼지 죽었다. 아마 죄 받느라고 그런가 보다. 그 말에 두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웃기지 좀 말아라. 우리 돼지는 잘만 큰다. 그래, 자네가 잘못 키워 죽은 거지. 어디서? 그런데 그 두 놈은 돼지를 잘 키워서 새끼를 낳고 하더니 나중에는 소를 하나씩 장만하였지요. 그런데 그중 한 놈의 소가 또 갑자기 죽었습니다. 야, 우리 소 죽었다. 아마 죄 받느라고 그런가 보다. 웃기지 마. 도둑질은 내가 먼저 하자고 했는데도 우리 소는 잘만 큰다. 그래 그 놈은 소를 길러 땅을 사고 잘 살게 되었는데 돼지와 소가 죽은 두 친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나쁜 짓 하면 죄 받는다고 하더니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그러게, 도둑질 하자고 선동한 놈은 잘 살고, 그냥 따라서 한 놈은 소가 죽고, 억지로 따라 한 놈은 돼지가 죽으니 정말 웃기는 세상이다. 그런데 이 땅을 사고 잘 사는 놈은 또 큰 집을 사네, 첩을 얻네, 종을 두네. 그냥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또 외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어찌나 잘하는지 하루는 땅과 집을 전부 팔아 한양으로 가더니 그 아들이 어느 고을의 원이 되었지요. 그래 다른 두 놈이 모여서 말했습니다. 야, 이 세상은 죄를 많이 져야만 잘 되는가 보다. 그러게, 그런데 하루는 그 외아들이 죽었다고 울고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두 친구가 생각했지요. 역시 죄는 죄대로 가는구나. 너는 죄가 제일 적으니 돼지를 죽이고, 나는 소를 죽이고, 그놈은 죄가 제일 무거우니까 그 외아들을 죽였구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